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인물들이나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보다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뽑아야겠죠. 전국 팟캐스트 방송 사상 처음이자 그리고 또 유일하고 꿋꿋하게 다루고 있는 지역 정치 내부 프로그램 폴리티션 어너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 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 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 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웹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충청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말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7시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가 대전, 충청의 뉴스를 뻔하지 않은 시각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은 두 분만 나오셨습니다. 국민의당 한현안 홍보국장께서는 지난 일요일이었죠.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당 사무처에 여러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고요. 다음 방송 때 뵙기로 할 겁니다. 먼저 지역 언론을 통해 바른정당의 대전 중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믿을 만한 정보예요? 믿을만 하지 그러면. 그 생각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제 결심하면 이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은 우리 방송의 꽃입니다. 네, 목소리만 민. 네, 언론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세력에서 퍼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시의원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낭설의 주인공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연 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말도 혹시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아니, 가능성 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아, 두 분 다? 그럼 두 분 없다고 있다고 해야지. 두 분 다 그럼 누가 더 가능성이 있나? 글쎄. 누가 더 높은 거죠? 만약에 아니, 당선되면 둘 정당 다? 지지율은 뭐 서로 도토리 키재기 아니게 지금. 그래요. 뭐 두 분이 다 잘 되시면은 뭐 저는 뭐 한 자리 있나요? 글쎄 모르지만 우리 쪽에서는 요즘 그 연대론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정의당하고 아니, 그럴 리가요. 정의당 빼고 민주당하고 민주당 빼고. 요 오늘 창당했는데 애국 뭐 한국 뭐 대한 애국당인가요? 뭐 네 거기 하고 아니 무슨 소리야? 뭐 창당했어요 오늘? 오늘 조원진 그래요? 대표하고 예 변희재 씨가 무슨 정책 실장인가 뭐 이거 하고 새누리당이 아니라? 예 다시 창당을 했더라고요. 오, 대단하네. 오늘 그래서 서울에서 뭐 집회 신고해갖고 카퍼레이드 같은 거 한다고 하고 야, 거기랑은 연대 대단한 아니고.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손 잡을 때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아, 우린 가만히 있는데 자꾸 손 잡으려고 그래. 그래요, 네 두 분 뭐 김태형 부회장님은 며칠 전에 뵙지만 오랜만이에요. 남가인 실장님은 지난번에 그 패널의 밤 행사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게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꼭 밝히고 싶네요. 네, 그래요. 그 국민의당이 제가 오프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당 대표가 뽑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다시 이제 당 전면에 섰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안철수 대표의 그 당선에 대해서? 글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상황 자체가 국민의당 상황이 뭐 본인 말로도 뭐 이제 뭐 CPR이라고 그런가 심폐소생술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다시 또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CPR 하지 또 CPR 된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남가인 시장님 뭐 어떠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국민의당이 혼란스럽게 된 그러니까 지금의 바닥을 치는 정당 지지율이 오게 된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꼭 당대표에 출마했어야 됐나 당을 위해서라면 제가 만약에 국민의당 당원이었다면 좀 그런 의문들을 가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토론회 진행을 좀 해봤었잖아요.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두 분 정당에서도 토론회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지방선거가 제가 이제 두 분한테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년에 출마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는데 대전시장은 어떻게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전 다선 구도는 아닐 것 같아. 다선 구도는 아닐 것 같다. 뭐 양자 구도 내지는 삼자 구도?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양자 구도로 하면은 민주당 대 뭐 저쪽 당. 아니, 왜냐하면 정의당 그럼 선거 연대하겠다 이런 발표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런 정의당도 그러면 선거 연대하는 거야? 아니요, 정의당 선거 연대 계획 없습니다. 저기는 계속 나와줘야지. 그러면 양자 구도면은 민주당 대 정의당 후보 안 괜찮은데요? 되시고? 그 구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이제 국민의당이나 저희당 뭐 자유한국당 다 나오면 사실상 뭐 그 선거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이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지금의 그 상황대로 가게 되면. 그러면 나름대로였던 그 야당 쪽 계신 분들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정의당은 김인규 위원장님 출마하신대요? 네, 하실 생각 있으신 것 같고, 네. 네,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 한창민 대표 전 그 대변인 그분께서는 안 하시고 이번에는 아니요, 생각이 그분도 있으신 그분도 거예요. 나셨던데. 경선 해야죠. 오, 네. 그래요. 그 바른정당은 남충희 위원장께서 네, 출마하신다고 남충희 위원장.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었고 그 경쟁도 없나요 혹시? 윤석대 당협위원장도 현재. 아, 그럼 두 분도 경선? 예. 본인은 혹시 생각 없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주구 정당.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패널 중에서는 그 시장 후보가 한 분 탄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 방송 안 그럼요. 보셨나? 네. 시장 후보 대전시장 한 명, 뭐 구청장 나가시지 후보 않았나, 두 명, 후보? 뭐. 두 번 나오셨죠? 아니요, 시장 선거는 한 번 나오셨나요? 한 번 나가셨죠. 예, 김인규 위원장님도 한 번 하셨고 네. 한창민 부대표도
지난 지방선거에. 네, 내년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남의 선거운동하러 다니셨잖아요. 이제 내년 대선 때는 본인들 선거운동하러 다니실 거 아니에요. 저는 보는 입장에서 되게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중간에 찾아와 주세요. 네.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뭘 그래요. 털어? 오늘 여러분들의 탈탈 터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뒤로 밀어두고, 네, 오늘은 두 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한 분씩 다뤘었는데 워낙 구청장 분들이 존재감이 좀 미비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한 끼에 털고 이제 구청장 편 끝내려고 두 분을 다룰 건데, 그럼 먼저 박수범 대덕구청장부터 해부해 보도록 하죠. 우리 박수범 청장에 대해서는 남관 실장님이 좀 준비를 하셨죠? 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1960년생이시고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전공업전문대학, 한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를 하셨습니다. 네, 1998년 2회 지방선거에서 대덕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하셨습니다. 2회, 3회 대덕구 의회 의원을 하셨고요. 4회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시에 한나라당으로 대전광역시 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도 하셨고 시의원도 하셨고. 네. 5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낙선하셨고요. 그 다음 6회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역 정치에는 아주 이렇게 뼈가 굵으신 분이네요. 구의원도 하셨고 시의원도 하셨고 구청장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정당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시고요. 처음에는 자민련 소속이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중심당을 거쳐서 한나라당, 2006년 국민중심당을 탈당해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셨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이십니다. 이분 상 받은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전국 최우수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 청년 부분 최우수상. 근데 이런 상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런 상들에 대해서. 누가 주는 거예요? 저번 방송을 못 들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글쎄 그런 협회에서 주겠죠.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협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얼핏 보면은 우와 하는데 이 주는 그 주최 측을 보면은 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이건 경험한 바입니다. 이제 대전 지역에서 정치 활동하시는 모 의원께서 제가 실명은 공개 안 하고요. 연말에 혹시 시상식 같은 거 할 계획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꼭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이 많은가 봐요. 우리도 하나 만들어. 하나 하죠. 하나 만들까요? 네. 그럼 씹을 거 많은 정치인 대상. 그래요? 워스트로? 그것도 재밌겠다. 그래 재밌겠다. 안 오면 누가 해? 우리끼리 그냥 돌려가서 대리수당? 아니 남가연 하나 주지 뭐. 그래요, 네. 이분은 그리고 재산도 좀 조사해 보셨죠? 네, 재산은 우리가 구청장 하면서 1억 신공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는 1억 신공이 있었죠. 예, 구청장 하실 때마다 1년에 1억씩 재산이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분 무려 지난해에 2억 1천만 원 늘어난 우등생이시네. 네, 1억을 넘어서 2억을 찍으셨습니다. 2억 1천만 원 늘어난 8억 5,943만 7천 원 재산 신고를 급여를 하셨습니다. 받으면 안 쓰고 다 저금하시나 봐. 근데 다 저금해도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와요? 연봉이 9,154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신 거죠. 이분의 재산을 좀 내역을 살펴보면은 땅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땅 임야 전답 이런 게 5,800만 원 정도 다 합쳐서 금산하고 옥천에 있다고 하고 건물도 이제 상가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한 2억 정도 되시네요. 얼추 보니까 중리동에 있는 게 1억 2,800, 오정동에 있는 게 7천만 원 정도. 작은 건물들 소유하고 계시는 그 정도나 아니 작은 건물 안에 한 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임대해서 평수 보니까 30 몇 평, 10 몇 평 이러니까. 임대가 분양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중리동의 복합 건물 아마 여기는 거주하시는 곳 같아요. 전세라고 하고 120제곱미터니까 한 30 몇 평 되겠죠. 네. 8,500만 원 전세 사모님 앞으로 돼 있다고 하고. 난 우리 동네 근데 예금이 2억씩 있으신데 왜 그렇게 사시나 모르겠네. 집 안 사시고. 자동차가 우리 지역 구청장님들 차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분도 2003년식 옵티마. 아니 관용차가 네. 있는데 현재 가치 120만 원.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구청장님들 여지껏 다 차가 되게 오래됐었잖아요. 그렇죠? 다 관용차만 타고 다니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내가 차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가 아니 재밌는 상황이 떠오르는데 네. 예전에 그 먼저 땅에 있을 때 이제 아는 형님들 먼저 땅? 이제 새누리당. 출마를 이제 준비를 하셨어. 출마를 하셨어. 그러니까 원래 그분들 이제 차가 벤츠였는데 네. 이제 딱 이제 출마하시니까 이제 다 소나타로 바꾸시더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소나타로 바꾸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그것도. 하이브리드로. 아니 뭐 훌륭하신 뭐 자기 권리네요. 네. 저도 선거 차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니잖아요. 진보정당에 돈 있는 분들이 안 오시니까 저희가 이제 선거 때인데 빨리빨리 다녀야 되니까 차를 이제 구했는데 이 차가 사고가 났어요. 선거 기간 중에. 어쩌다 사고가 났죠. 운전을 잘못했나 뭐 어쨌든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렌트카를 빌려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렌트카를 좋은 차를 빌려준 거예요. 우리가 생전 안 타보던 차를. 어떤 차가 CC 그 CC 같은 CC로 빌려주니까. 물론 그래도 저쪽에서 나쁜 차 바꿨다고 한 차 그런 차 소나타? 똑같은데 우리에겐 매우 좋은 차. 아, 여기는 소나타가 이제 좀 급이 낮은 차였고 여기한테 급이 좋은 차였고. 좋은 차. 나 차 에피소드 하나 더 재밌는 거 있는데. 네, 재미없으면 가만 안 둡니다. 진짜 재밌어. 재미없으면 편집.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에 먼저 땅에서 새누리당. 네. 먼저 땅이 재밌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하실 적에 대전에 딱 내려오신 거야. 딱 내려오시면 이제 식당 차원에서 딱 차를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분도 좀 알만하신 분이야.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께서 이제 차를 딱 이렇게 가셨어. 본인 차를 갖고? 아니, 본인 차는 아니셨던 것 같아. 좋은 차를 갖고 영접을 좋은 차 구해서. 그래서 그걸 딱 보더니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냥 돌려보냈다고. 왜요? 너무 검소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치인인데 그 대전 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한 거야. 그거를 벤츠 S600을 갖다 놔서 그걸 타겠냐고. 너무 좋은 차 갖고 갔다 이미지상.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자기가 씩씩거리면서 황당했고 이제 본인도 민망한 거지. 대표가 안 타버려 보내버렸으니까. 그럼 뭐 타셨어요, 김무성 대표는?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카니발 수습해갖고 카니발 타고. 본인 차? 카니발? 제 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 저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 부산 하루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김무성 의원 사무실을 지났어요. 영도대교. 그런데 그 왜 중간에 옥수의 파동 있었을 때 사진 찍어서 올렸던 그거 있잖아요. 그 다리, 영도대교. 저는 그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정말 사무실 바로 앞이더만요. 이거 거기 쓰신 거지 그냥 거기 사무실 앞에 나와서 서 있었던 거야. 그냥. 자,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는 박수범 대덕구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김무성까지 왔습니다. 네. 계속 박수범 청장 이어서 하시죠. 네. 이분 예금도 좀 많이 있으시다고 하고요. 네. 그 본인 앞으로 1억 700, 배우자분 앞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니까 한 4억 가까이 예금 있으신 거네요. 차녀가 2천만 원, 장남이 3,383만 원 이렇게 신고를 하셨고요. 사모님 주식이 9,200만 원 정도 있으시다고. 주식해서 버셨구나. 네, 신고 9,200만 원인데. 9,200만 원인데요. 뭐 그리고 주식 시가에 이제 그거 이제 좀 올라서 많이 좀 이렇게 한 1억 세이브 하셨나 보네. 뭐 채무가 있으신데요. 본인이 283만 원 정도, 그리고 사모님이 3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예금이 있는데 왜 채무가 왜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뭐 빚도 능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재산은 그러신데 저는 뭐 재산 증식 방법 같은 것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를 같이.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 한번 물어볼까요? 구청장님 수상 모아서 재산 1억 증식법이요. 책 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사연이 계시겠죠. 그리고 저는 박수범 대전 대덕구청장의 시의원 시절의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사회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시에 철새 정치인이라고 맹 비난을 받으면서 꿋꿋하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유선진당에서 옮겨온 것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 국민중심당을 탈당해서 한나라당에 입당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당선이 되시고 바로 구설수에 오르셨더라고요. 대전시의원 악플 달다가 경찰에 돌비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전에 이제 지역 신문에서 그 의회 회기 기간 중에 외유를 떠난 시의원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네티즌이 악플을 단 거죠. 기자의 눈을 바로 잡아야라는 아이디에 네티즌이 거기에 막 악플을 썼어요. 원래 이 기자가 뭐 그렇다는 둥 막 이렇게 막 악플을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안 좋다는 둥 막 그런. 박수범 시의원이 외유성 외유성 해외 연수를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본인이 나갔다 와서 본인이 욕먹은 것도 아닌데 다른 시의원이 나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기자가 있었고 예, 그 기자를 막 음해하는 댓글을 기사에다 다른 거예요. 네티즌이 기자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자가 네티즌에게 사과를 해라. 근데 이 사과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악플을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댓글을 단 장소가 전남 목포 신안 비치 호텔이 찍힌 거예요. 악플을 단 장소가. 근데 그 장소가 대전 시의회 의원들하고 직원들이 2박 3일 정기 연찬회를 했던 장소에서 지적을 했더니 네. 무려 거기까지 가서 악플을 달고 그걸 이제 박수범 청장이 당시 시의원 시절에 다른 거였다. 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훌륭한 동지애 박수범 청장이었다. 훌륭한 동지애네. 훌륭한 동지애. 술 한잔 드시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렇게 너그러워요. 뭐 그거야 뭐. 훌륭한 동지애. 우리는 하나다. 예. 그러니까 시의원들 우리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뭐 최근에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해외 외유성 연수는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는 논란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떤 그 얘기가 있나요, 우리 박수범 청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원에서는 녹지 개발 제한 완화 조례를 추진하셔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건설 경기 부양하겠다고 이제 나무들 벨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주는 그런 조례예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 부양을 해서 벌목을 허용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힌 거죠. 당시 박성유 시장이 나무 심기 했는데? 삼천그루 나무 심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의원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시장이 3,000그루 심고 있으니까 좀 비워도 돼도 문제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몇 그루 좀 베도 상관없다. 뭐 표시 안 난다. 네. 나무 좀 뭐 말이 베어내도 된다. 그 말이 돼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네. 아니 그럼 심지를 말든가 배지를 말든가. 아니 뭐 고용 창출. 아니 뭐 나무 심으면 나무 심었다는 뭐 나무 장사는 동생 있다고 뭐라고 그러고 다 그런 거지 뭐. 박 시장도 뭐 한참 그런 루머 있었잖아요. 뭐 그거 사실 아니라고 뭐 밝혀졌다면서요? 그럼 사실 아니죠. 어쨌든 심는데 돈 쓰고 뭐 아니 나무 심는 게 뭐 나빠요? 누가 심었다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배웠다고 뭐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성유 전 시장의 그 나무 심기 관련된 일화는 우리가 나중에 선거철에가 꼭 출마하시면 그때 한번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 박수범 청장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주시죠. 그래서 2008년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시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하는데 이 당시에 하반기 원구성 시작부터 파행을 겪어서 임기 내내 대전시의회가 아주 못 볼 꼴을 보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법적 공방 왔다 갔다 하고요. 서로 원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싸우고 의장 불신임만 막 제출하고 뭐 비밀 투표 위반했네 어쨌네 막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결국 그 의장 선거 관련해서 무기명 투표에서 등록 경선제로 변경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결국 불신임만을 가결시켰습니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도 가결됐고요. 그래서 이런 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그리고 뭐 욕지도에 가서 연찬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뭐 파문이 있었고 무슨 파문? 의장 사퇴 결의안 부결 뭐 의장이 사퇴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뭐, 결의안을 처리하는데 부정 투표가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러고 학원 조례 제정하는데 홍삼 로비를 받았네 아마 홍삼 등등 아주 시끄러운 시의회가 마감됐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시의원이었었고 뭐 시의회 운영위원장도 하셨다면서요. 아마 그래서 더 그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서 김남욱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제명됐고 박수범 당시 시의원은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 시의회 원구성 관련한 갈등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그런 징계를 내렸다? 네. 오죽하면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절 보고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옛당.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천 받아서 구청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전시의회에 실망한 대전 시민들의 좀 심판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시의원으로 낙선한 거예요? 구청장으로 시의원으로 낙선하셨어요. 시의원으로 낙선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청장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절치부심하신 끝에 예, 그 다음 지방선거인 6회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초선인 거죠, 구청장? 네, 초선. 그때 당시에 그 제가 그때 그 먼저당에 있어서 좀 내용을 새누리당. 예. 그때 대덕구에서 5분이 나오셨어요. 5분이, 후보가? 네, 후보가 5분이 나오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박수범 구청장이 될 거라는 생각은 많이들 못했어요, 당내에서. 왜냐하면 5분이 나오셨으니까 컷오프를 한 3명 정도 시키거나 2명 정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원명부 유출 뭐 이런 말들이 돌아서 5분이 다 그냥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된 거였죠. 5분이 공천 심사장에 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말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후보자 중에 한 분이 그 지금 그 대전광역시당 그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그 사무처장이 계셨어요. 박기조 사무처장이라고. 박기조 사무처장. 네. 네네. 이제 그분은 좀 타켓을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타겟을 삼았다는 얘기는 이제 당직자니까 그 유출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당원 명부 유출됐다는 얘기가 돌아서 이걸 과연 누가 했느냐. 그 당시 구청장 지원자는 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박희조 사무처장이었고 그래서 혹시 당신이 당직자니까 당신이 유출자 아니냐 이런 타겟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루머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로 문자들이 돌았다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자세하게 받으셨어요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받았다는 얘기를 저는 대덕구가 아니니까 중구 시민이니까 저는 당연히 못 받았겠죠. 해갖고 이제 그런 인연의 사건들이 있어서 5분이 그 구만 유일하게 그래갖고 이제 5분이 다 경선을 하시게 된 거죠. 컷오프를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새누리당에 당시 5명의 후보군이 있었는데 원래는 컷오프 하려고 했었어요. 박수범 후보는 사실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었고 그런데 그런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예 5명이 다 경선을 했다. 그런데 박수범 후보가 됐죠. 여론조사 방식만 적용해서 경선을 했던 걸로. 예, 근데 이제 제가 회사가 비례동이다 보니까 이제 대덕구 비례동에 있잖아요. 근데 그 따님 2분 계세요. 따님 2분이 열심히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 선거 운동을요? 네, 선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셨어. 저도 거기 비례동 맨날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조금 이렇게 그 유흥가 비슷하게 있어요. 네. 항상 명함 돌리고 따님 2분이서 열심히 유흥가에서 하시더라고요. 명함 돌려요? 그러니까 유흥가라기보다는 유흥가 따님 2분이 지금 말이 그렇잖아. 식당 많은 곳에 네네. 식당 많은 곳 삼겹살집 횟집 이렇게 많은 곳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이 항상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돌리시고 막 하시더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참 대단하시다. 따님 잘 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본인도 혹시나 이거 출마하면 아이들 그 명함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그럴 애가 아니야. 벌써 선거권이 있는 못해요. 자녀가 있어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불평등하거든요. 자녀가 어린 자녀만 있으면 나가서 명함을 돌리라고 시킬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무슨 앵벌이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자식이 많으면 좋다고. 그게 자식들밖에 안 돼요. 배우자가. 20살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19살.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 그 초등학생을 갖다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제한을 풀어서 선거운동원이면 명함을 돌릴 수 있게. 미성년자도? 아니지. 그러니까 혈족이 아니더라도 지정을 해주면. 아니면 숫자를 정해서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정하든가 그래야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자꾸 늙어가요. 자꾸 명함 돌릴 수 있는 숫자 많은 쪽으로. 그래도 젊은 분들 중에서 당선되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2분 더 명함을 분발하시고. 부모님도 돌릴 수 있는데 부모님 고생되게 그렇죠. 부모님은 가져오니까. 부모님 어렵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아이고 네. 그래요. 또 박수범 청장은 그래서 아무튼 5명의 그 예비 후보들 중에서 경선이 붙었고 거기에서 본인이 처음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후보가 됐고 본선에 나가서 당선이 된 거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기억해 보니까 그 밴드 운영을 되게 잘하셨어요. 박수범 청장 쪽 그 캠프 쪽에서. 밴드 24개. 네, 밴드를 24개? 네. 엄청나게 잘하셨어. 그래갖고 17,000명이래요. 밴드 회원이? 예, 관리도 잘하셨고 그 느낌이 좀 싸하다 했죠. 그러니까 되시더라고. 혹시 밴드 2분은 운영하세요? 본인들이 가입한 거 말고 운영. 네, 저는 바른정당. 몇 개 하세요? 본인이 운영하는 거. 1개. 운영 1개 하고 남경 실장님은? 저는 그냥 당원들 모임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가입된 것만. 그러니까 뭐 산악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네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밴드 24개 이렇게 보고 야
이분은 이게 소리를 다 죽여놔도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보고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한 개씩만 올리셔도 24군데다가 올리셔야 되잖아요. 대단한 아니 뭐 노력입니다. 관리해주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뭐 관리하시는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근데 본인도 하시겠죠 이제. 워낙 많으면 요즘에 다 뭐 트위터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요즘에 또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생겨서 저희도 방송 그거 이제 만들었는데 힘듭니다 올리느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대단한 정성이 사실 필요한 일인데 24개. 띵동거릴 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요. 그래서 대덕구청장에 출마하시면서 대덕구민의 행복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선거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진행된 선거였어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좀 유리했던 선거였었죠. 네. 아슬아슬하게 300표 차로 됐어요. 신승했습니다. 신승. 300표 차로 이겼어요. 포인트 차 신승하셨는데 상대 후보가 누구였죠 그때? 그 저기 지금 그 맨날 나와서 떨어지신 분 계시잖아요. 그 대덕구에. 그 박영순 후보. 박영순 후보. 영순이 형님. 네. 그러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출하셨어요. 뭐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회덕 지역에 행정 및 주거타운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청사 이전, 대덕구청사 이전 뭐 이런 것들 공약하셨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시면서 조용히 정책 선거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토론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책 선거를 토론회는 없이 정책 선거. 뭐 토론회 안 해도 정책 선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약 사항은 많이 지키셨대요. 밴드의 정책을 많이 올리셨나 봐요. 정책 선거. 공약 사항은 많이 지키셨나 봐요. 그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뭐 이런 거 최우수상 이런 거 아직 뭐 대덕구청의 이전 소식이 들려오진 않고 있고요. 네. 추진은 하고 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행정주거타운 추진하고 있고 그밖에 뭐 탄약창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고 뭐 특이한 공중화장실 100개 이런 걸 약속하셨어요. 그거 뭐 실생활에서 몇 개나 지어졌는지는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5개구 중에 대전에 대덕구가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구 같아요. 보면 면적도 그렇고 그리고 그 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해서 눈이 반짝. 대덕구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늘 대덕구 소외론, 그렇죠. 대덕구가 늘 소외되어 왔다. 중구나 동구는 원도심이라고 하고 서구나 유성구는 이제 신도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도심인 적이 없다. 그래서 무도심 이렇게 얘기를. 근데 중구에 좀 이따 합시다. 예. 그래서 대덕구 소외론을 앞세워가지고 선거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이 박수범 청장 이전에 청장하셨던 분이 정용기 청장 같은 당이셨고 당시 시장도 같은 당이셨고 그리고 저기 대통령도 같은 당이셨고 그래서 사실은 대덕구가 소외되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이 사실 그 당, 그 옛날 자꾸 당. 날 보고 얘기를 해. 그 옛날, 그쪽에 옛날 박성효 당. 전 시장도 대덕구 국회의원을 잠깐 하셨죠. 하셨다가 또 시장 출마한다고 그랬죠. 사퇴했었었고 중간에. 그런데 어쨌든 대덕구 소외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한 달 있다가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대덕구 소외론 탈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본인이 당선되셨으니까 이제 그걸 벗어나야지. 극복해야지. 그래서 구민 화합과 정을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그래서 구민이 화합하면 대덕구가 소외되지 않을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살자. 그동안은 어떤 대덕구의 뭐 경제적인 경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소외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목하시는 것 같더니 구민 화합을 그 뒤에는 강조하시게 대덕구에 되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왜냐하면요, 저희 아는 것입니다 최초로 만든 아힘TV의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신탄진편, 대덕구에 대해서 그 신탄진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 회입니다. 4부작 중에 마지막 회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잠깐 광고를 좀 했고요. 뭐 또 있나요? 네, 선거 과정에서 선대본부장 하셨던 분하고 대덕구청 공무원이 연루돼서 벌금 200만 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원래 그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그분이 도왔다는 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캠프 관계자 A 씨와 폭행 사건이 있으셨어요. 왜 싸우셨대요? 그래서 왜 싸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A 씨는 본인이 피해자다, 본인이 맞았다 이렇게 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했는데 박수범 청장님은 내가 억울하다, 내가 맞았다. 서로 맞았다. 서로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박수범 청장님이 태권도 5단. 맞아요. 유단자시구나. 유단자군. 덩치도 좋으세요. 실제로. 뭐 결론은 박수범 청장님이 맞으신 걸로. 뭐 무도인의 뭐 자세를 보여주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어쨌든 대덕구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트램 시범 노선이 대덕구에 가게 된 건데요. 선거가 진행되고 있던 마지막 며칠을 두고 트램을 가지고 아주 경론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박수범 청장님이 트램 BRT만도 못한 걸 하다 그런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해서도 선거 안 기간에는 되는. 트램에 반대를 했었다. 네, 아주 극구 반대 네. 하셨죠. 그랬는데 이게 트램으로 결정되고 권 시장님을 한번 그 전에 만나시고 트램으로 결정되고 트램으로 결정된 날 바로 적극 환영. 뭐 입장이 바뀔 수도 있죠. 네, 설득당했거나, 네. 트램은 실현 가능성도 절대 없고 대덕구에 올 일 절대 없다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결국 트램이 결정되고 나니까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대전엔 갈 곳이 없다는 편견을 날려버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한경수 작가와 임재근 팀장이 떠나는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매주 일요일 9TV에서 마련한 첫 TV 프로그램 띠동갑내기 여행하기에서 대전의 새로운 매력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대전 중구청장이죠. 박용갑 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뭐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는 뭐 중구청장 출마 하마평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자라고 하기엔 본인이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소리야. 자, 우선은 일단 박용갑 청장에 대해 좀 공부해 오셨죠. 네, 이분 글쎄 과거사 이런 거보다도 전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요. 과거사 뭐 그 살아온 생애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년 충남 논산 출신이세요. 네, 워낙 또 이제 집안이 가난하셔갖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검정고시 나오시고 그래갖고 이제 어렵게 이제 생활하시고 뭐 자동차 정비 공장 다니시면서 이제 복싱하셨더라고요. 약간 챔피언 꿈꾸시고. 이분도 운동. 한밭체육관 다니시다가 택시 기사를 하셨는데 내일은 챔피언.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전 의원 이재환 전 의원은 그쪽에 이제 옛날 민정당 그쪽에서 눈에 띄우셔서 거기서 수행비서를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강창희 의원님 만나셔서 전 의원 전 의장이시죠. 거기서 이제 그 또 수행비서 하시면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대학은 한밭대학교 나오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보면 참 불굴의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분 또 재밌는 게 또 이은건 현재 중구 의원님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참 악연이면 악연, 인연이면 인연,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창희 그 전 의장님 이분은 이제 수행비서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사를 하셨었고, 네, 그리고 또 이은권 지금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식 보좌관 출신이죠. 네, 그렇게 가시다가 이제 두 분이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네, 두 번 또 이은권 의원이 낙선하시고 처음에는 이은권 의원이 구청장을 했었는데 두 번 또 박용갑 그 구청장이 하시고 또 다시 또 이은권 의원이 국회의원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뭐 그 한솥밥 먹는 식구들의 어떤 그런 중구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정당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죠. 같은 식구였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 정당 당적을 보니까 한나라당에도 계셨었고 그러다가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이게 정당이 급수통합되고 선진통일당
뭐 크게 보면 내당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이인재 그때 당시 네. 대표인가요, 총재인가요? 그분이 이제 새누리당으로 들어가면서 새누리당 그러다가 이제 한현택 동구청장하고 같이 동반 탈당해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러다가 다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안 가시고, 그러니까 당적이 이제 드러난 것만 7개 정도. 그러니까 이분도 좀 많이 다녀가셨네요. 그리고 크게 큰 무리는 없으셨고 예전 구청장 재직 시절에 그 인사 문제로 그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무혐의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재산이 이분도 아까 뭐 불굴의 의지 이런 말씀하셨지만 2017년 기준으로 8억 6,503만 원. 어유 많으시네. 재산이 상당히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분은 그 1억 신공에 해당이 되는 자인지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2억 7,658만 원 정도를 신고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3억 7,541만 원. 자, 어떻습니까, 예감이? 그 다음에는 4억 7,250만 원. 그 다음에는 5억 5,879만 원. 그 다음에는 6억 5,028만 원. 구청장이 상당히 매력적이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7억 3,429만 원. 그리고 올해 8억 6,503만 원. 완벽하게. 완벽하십니다. 예. 띵동. 네. 예금이 많은 거야? 부동산이 많으신 거야? 이분 그 재산 내역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아파트 현재 사시는 곳이 버드네 아파트 사시더라고요. 약 32평 정도 되는 곳이 2억 7,800. 2014년에 매입하셨다고 하고요. 이게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요. 우리 지역 구청장님들 차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분 어떨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SM520V 2001년식. 별로 안 좋네. 예, 140만 원 잔존 가치입니다. 이분도 역시 우리 지역 구청장님들이 차는 다 네, 검소하셔요. 네. 예금이요 좀 많으신 것 같네요. 본인 예금이 3억 8,300만 원 정도? 사모님 예금이 2억 200만 원 정도. 이게 현찰로 다들 이렇게 싸놓고 사시네. 한 6억 정도의 예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부동산보다 예금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께서 부양하신다는 이유로 그리고 장남은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이제 고지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재산이 8억 6,503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재산이 좀 그래도 있으신 편이네요. 그리고 1억 신공은 역시 비껴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과거사는 뭐 이제 개천에 용나신 분으로 뭐 규정하면 될 것 같고요. 크게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구청장 지금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시잖아요. 3선 이번에 하시겠다고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켜보면 저도 중구민한 한 사람으로서 중구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약간 이건 간접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들어보자. 네. 구민으로서. 구민으로서 왜냐하면 이제 인터뷰한 걸 제가 좀 스크랩을 좀 해봤어요. 일단 뭐 봤더만 이제 빚 많이 갚았다. 중구의 재정이 좀 튼실해졌다. 그래서 공무원도 많이 못 뽑고 빚 많이 갚고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중구에서 효문화 축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안영동에 그 뭐 뿌리공원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뿌리공원이 있지만 저는 그게 과연 이 중구의 발전과 어떤 상관관계나 역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중구 여기 또 살린다고 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도 조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도 문창가 나왔지만 예술하시는 분들은 예술하시는 분들 가장 좋은 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거야. 뭐 지원하고 뭐 돼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한다고 해도 저도 좀 가서 보면 좀 약간 좀 B급 형태의 어떤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됐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지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구가 낙후되는 원인은 자동차별 엔진 빠진 거잖아요. 도청 빠져나가고 시청 빠져나가고 법원 빠져나가고 그게 중구의 낙후 원인인데 뭐 자동차로 엔진 빠졌는데 지금 하는 그 활동을 보면 미션 갈고 색깔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제대로 가겠냔 말이죠. 그 더 큰 문제는 또 뭐냐면 중국가 250만 인구예요. 250만이요? 25만. 우와, 250만. 네. 25만 유권자가 한 11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5개 구 중에서 60대 유권자가 제일 많아. 한 21%인가 22% 돼요. 본인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구에도 이제 그 개발하려고 조합들이 생겨나잖아요. 잘 안 해요. 또 이분들이. 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여기 살았고 60대 이상이 되셨는데 또 조합한다고 뭐 설립허가를 해주면 또 그게 돼서 자기가 또 그만큼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보장성이 없고. 그러니까 국제시장 보면은 황정민 할아버지 됐을 때 할아버지 도장 찍으니까 싫어 이 새끼들아 하고 막 이런 건가? 이제 그런 군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 옥계동 있죠. 옥계동, 석계동, 부사동 해갖고 보문산 오골까지 쭉 이렇게 일자도로 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20년이나 10년이 다 똑같아. 근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 옥계동, 석계동에서 1차도로에서 보문산 오골이 오르는 그 1층에 가게들이 그 동네가 쇠락하게 되면
특정 가게들이 거기 들어서기 시작해요. 혹시 아세요? 그 특정 가게가 뭔지? 성인용품점? 아, 예, 그 성인용품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맥주, 양주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른바 살롱이라고 해갖고 뭐 두여인 무슨 뭐 들장미 이런 게 막 뭐 벽 쳐놓고서 가연 뭐 이런 가연 뭐 이런 술집들이 질비해요 거기에. 예전에도 좀 있었는데 완전히 그 일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업소들이에요 거기가. 그게 네. 어떤 업소예요? 그런 업소라는 게? 아, 이제 그게 이제 운영 형태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아시는 분들이 통역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작은 게 술집이에요. 근데 일반 음식적으로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유리는 다 이렇게 그 선팅이 돼 있죠. 네. 전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네. 그럼 이제 한 그 마담이라는 계시는 분이 이제 손님이 오면 같이 술 마시고 그리고 뭐 어떤 조건이 맞다고 이제 샷다 내리고 샷다 내리고 뭐를 해요? 그리고 그런 술집들이 대부분이 조그맣게 방이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모종의 자세히도 들으셨네.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데. 아, 이게 구체적으로 들으셔서 그래. 방에서 그래서 샷다 내리고. 이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가게들이 거기에 도초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게 박용갑 네. 청장의 책임이에요? 중구가 그만큼 낙후됐다는 거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 대전역에서 목적교까지 오는 지하상가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많이 걷죠. 예, 거기 그 지하상가 가게들 보면서 느낌 이상한 거 못 받으셨어요? 글쎄요. 별 생각 없었는데. 자세히 보세요. 지하상가 거기 옷가게가 쫙 양쪽으로 있어요. 네. 대전역에서 목적교 사이에 옷가게. 네, 네. 그 옷가게가 다 통일성 있는 옷들을 팔아요. 통일성 있는 옷? 네. 무슨 옷? 뭐 몸빼? 가서 보시면 이렇게 줌마 댄스라고 다 붙어놨어요. 줌마 댄스 홀복. 아,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 되게 기차 야한 타고 옷들을 거기서 팔아요. 캐바레에서 네, 무대 의상 무대 이런 의상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리고 그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그 야한 뭐 드레스 같은 거 아니고 그리고 되게 좀 노출이 심한 옷들을 거기서 팔아요. 근데 이른바 태형 패션.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를 지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이 한때 대전에서 핫했던 그 지하상가가 이렇게까지 이 갔으면 다른 방향으로 핫해졌네. 그게 핫해진 게 아니라 그런 가게들이 이렇게 버젓이 장사할 수 있게 그런 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박용갑 청장의 잘못이냐고. 중구가 잘못이죠. 중구. 근데 이분이 중구에서 말이야 지금 몇 년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권석택 시장도 문제가 있어. 이분도 중구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그렇죠. 뭐 네. 예전에 자유선진당 그렇죠. 그 중구에 두 번이나 열린우리당부터 당선하셨는데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그럼 중구를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냔 말이야.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마찬가지로 중구 중구 출신이에요. 국회의장까지 하셨잖아. 다 그분들 다 계집분 다 중구 분들이죠. 지금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아 그러니까 이 네. 근데 그렇게 대전역에서 목적교까지 사이면 동구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중구로 보는데 그 뒤가 동구 아닌가? 아, 자 그건 나중에 따져봅시다. 확인 결과 대전역에서 목척교 사이 구간은 대전광역시 동구가 맞습니다. 네. 하여튼간 제가 그 모습 보면 되게 슬프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맥주 양주 이런 술집하고 홀복 이런 거에 늘어나는 책임은 박용갑, 권선택, 강창희 의 책임이다. 아, 뭐, 일종의 따지고 보면, 또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구를 설계해야 되는데, 효문화 축제니, 그리고 무슨 뭐 예술인 조성 거리를 뭐 만든다고 아니, 하고. 연세 드신 분이 많으시니까 그 구의 특성을 살려서 효문화 축제 이런 거 한다는 거 오히려 그러면 성장 동력보다 젊은 사람들 끌고 들어와죠. 사실상 중구에서 태평동, 문화 1동, 예? 서대문사 사거리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유천동, 오류동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옛날 모습 그대로란 말이야. 발전 자체가 안 된다고. 왜 중구의 서대전 시민공원 일단 그게 문화동. 네. 얼마나 발전했어. 그 거기는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대덕구는 군부대가 있었어. 군부대를 다 밀어내고 큰 창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동상거리나 잘 알아요. 네네, 거기를 다 밀어내고 지금 거기 아파트를 생각해 센트럴 파크 해갖고. 둔산동도 옛날에 다 군부대였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조성이 된 건데.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전략보다는 어떤 전략? 저는 충무체육관 밀어버립니다. 충무체육관을 밀어버린다? 예. 위험한 얘기인데. 아니 충무체육관 밀어버릴 수 있게끔 윤봉길 의사 동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옮겨야죠. 윤봉길 의사 동상도 미는 거고? 옮겨야죠. 어디로 옮겨요? 아유 보다 좋은 장소로 옮겨야죠. 보다 좋은 장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문산. 아니 네. 밀고 뭐 하실 건데요? 밀고 할 거 많아요. 이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진다는 거 아니야? 아파트 앉아. 지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앉아. 아파트 지으면 정의당에서도 분명 뭐라고 할 거란 말이야. 효문화공원, 뿌리공원 이전. 아니 아파트 앉아요.
그거 다시 지으면 뭐 지으실 건지. 아니 아파트 안 지고 다른 거 할 겁니다. 다른 거 한다면 더 욕할지도 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보문산 관광벨트 한다고 그러고 지금 20년 30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아쿠아월드 문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났고. 근데 거의 민간 자금 들어와서 그걸 만든다고 하는데 아쿠아월드는 지금 민간이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건빵 사장님께서 하셨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거기가 그 인수하셔서 하셔도 부자지간에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또 보문산에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특정한 가게가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 가게가 빠지고 다른 가게가 들어와요. 뭔지 아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점집이 들어와. 점집이 많이 나면 그 동네도 좀 이렇게 완전히 낙후됐다고 보는 거예요. 기가 좋아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요즘 보문산은 원래부터 점집 많아요. 점집 많은데 저희 동네에 점집들 막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동네 낙후하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몰랐네. 아니 뭐 꼭 그렇게 제가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깨너머로 하는 얘기가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참 들어오면 참 제가 중금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보문산도 뭐 직척되고 막 그 서 있는 케이블카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우리 박용갑 청장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뭐 김태용 정기현 발표장이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박용갑 청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중구 구민으로서 현재 청장이 재선을 하고 있고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전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고 또 이제 그 중구청 맞고서는 이제 물론 중구청장 반대를 했어. 대전시랑 안 맞으니까 사인이 그 차 없는 거리 했잖아요. 아, 네, 넷째 주 토요일인가요? 네, 일요일인가요? 저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거기 직접 거기 장사하시는 제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무슨 자료 갖고 와갖고 뭐 신용카드 매출이 이만큼 왔다고 시에서 발표하는데 참 그것도 어이가 없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더 피해가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냐고. 중구청장은 민원돌이니까 하지 말자고 그러고.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은. 요즘엔 좀 안 하죠. 근데 그런 그것도 어떤 그 시장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말할 거 말하고. 확실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기 전에 했어야지.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기 전에. 그리고 또 그 공연했던 그 단체들을 보면 좀 그것도 좀 짜증나.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공연했던 단체가 짜증난다. 거기 공연하셨던 중구에서 공연하셨던 단체 여러분, 네 바른정당 대전시당 공연이 짜증났다고 공연이 짜증난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저는 그 중구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지금도 이렇게 지도가 가면 중구청에 그 관련 과에 가면 지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한 반 정도는 색칠돼 있어요. 중구의 한 맞아요. 절반 정도가 지구 지정돼 있어서 색칠이 이렇게 막 돼 있어요.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게. 네. 지금 그래서 몇 개 구역들은 구역 해제를 하기도 하고 조합을 해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합 해산은 아니고 추진 해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관련법의 상위법의 문제들도 있지만 어쨌든 구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겨가지고. 그 구에 살고 있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좀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대사동도 그렇고 지금 뭐 목동도 그렇고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좀 신경 써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1년 전인가 그 주거개발환경사업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거 좀 풀고 좀 완화를 또 하셨더라고. 좀 구청에서. 그리고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고도 제한 거리 했던 거 좀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묶어놓으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요, 그거. 제가 김태형 부위원장하고 방송을 꽤 오래 했는 것 같은데 대전 중구역에 나오니까 왠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 평소랑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나 처음 봐가지고. 아니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답답해서. 아무튼 오늘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구든 대덕구든 뭐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실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잖아요. 근데 대전 시민들이 살면서 과연 구청의 어떤 그런 그 노력이나 아니면 행정력을 얼마큼 체감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에는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은가. 뭐 구청하면은 그 뭐 떼로 가는 곳, 서류 떼로 가거나 아니면 인허가 받으러 갈 때 가는 곳, 뭐 이런 정도만 인식을 하지. 정말 구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구에 체육시설이 되게 많아요. 보문산 사정공원 가면 그 위에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고 네, 쓸 데 그렇죠. 많거든요. 야구장 어마어마하게 네. 축구장인가 야구장인가. 이제 그런 거 좀 엄청나게 제대로 좀 있잖아요. 활용 좀 하고 난 솔직히 말해서 보문산에 골프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보문산에 골프장이 웬 말입니까? 그래야 활성화가 돼요. 그래야. 그리고 보문 오거리서부터 해갖고 쭉 올라가는 길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뭐 케이블카를 다시 하던가 그리고 5월드랑 연계를 시키던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케이블카는 전에서 우리는 바른정당하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 개인적인 얘기라니까 바른정당 왜 골프장이 웬 말이에요 보문산은. 아니 그 보문산 저렇게 놔둘 거야? 지금 몇 년째야 저게? 아니 그 어렸을 때 보문산 케이블카 타보신 기억 있으시죠? 저 어렸을 때 대전에 서울 분이셨구나 참. 보문산 케이블카. 보문산 오거리서부터 타보셨죠? 그러면 많이 탔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구간이 너무 짧아. 그렇죠. 구간이 너무 짧아. 그 5월당 연계돼야 돼. 그까지.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하고 아마 많은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 한번 주제로 잡았어. 아니 그러니까 안양동 저쪽으로 들어가잖아. 원래 보문산 오거리서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대전을 그 삥 두르는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시죠. 관광도 되고. 아주. 아니 거기 뚫어야 된다니까. 케이블카로 하자고 하실 분이에요, 저분이. 대전 둘레길을 그냥 골프장 둘레길에 갖고 라운드를 하나 정도 만들어도 괜찮아. 그리고 대전 중구에 캠핑장이 있어. 뭐가 있어? 여기 대덕구도 있고 말이야. 동구도 있고 중구만 없어. 캠핑장이 없어요. 대덕구에도 없는 거 많아요. 뭐가 없어? 대덕구에는 일단 쇼핑센터가 없고. 쇼핑센터가 왜 없어요? 대덕구에 백화점이 뭐가 있어요? 백화점 요번에 그 관평동에 있죠. 롯데마트 있는데 그쪽에 다 생겨요. 유성구예요. 유성구예요. 네네. 죄송합니다. 대덕구에 없습니다. 네. 그 지하철도 안 가고 없고. 있고요. 소외됐나 보네. 중구가 뭐 의외로 그래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는 아직은 많이 그 예전의 영광에 비해서 지금 많이 대전역이 떨어지는 그나마 거지. 있다 보니까. 그나마 가끔 그런 생각이 대전역은 들거든요. 동구라니까요. 동구지 참. 네, 저기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대구에 갔을 때 놀랬던 게 그 신천대로라는 도로가 있잖아요. 외곽 도로거든요.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그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생겼을 거예요. 그 신천대로라는 게 그 당시에 도시에 외곽 순환도로가 있었던 도시는 그렇죠. 아마 그 서울의 올림픽대로 그 강변북로하고 대구의 신천대로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에는 그런 도로가 없었었고,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이제 대구 경기가 너무 춥고 막 이런 얘기 한참 했잖아요. 과거의 영광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어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도 과거엔 대전의 중심이었었고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었지만은.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지금 어렵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지점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봐도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냥 문화 일동 여기 뭐 오류동 여기만 보지 마시고 진짜 나 대전역 앞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 거기 있는 가게들 봐요 세상에. 그 비싼 땅에 옛날에 막 진짜 메이커들 다 들어왔는데 요즘 보면 무슨 뭐 동남아시아 슈퍼 그다음 땡처리 뭐 그 파는 그 옛날로 보색 가게. 아니 그게 그 옛날 그 중앙로 그 상가에 버젓이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땅값이 오르고 이런 것보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어떤가 뭐 이런 게 좀 더 척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거 환경이 또 안 좋아지죠. 예.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근데 지금과 같은 아니 돈이 돌아야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돈이 돌아야. 이 두 분이 구청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들 당 얘기하고 있어. 자기 얘기하고 있고. 아이 참. 주거 환경 개선 방식은 안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 그 대사동 주민들이 국회에 입법 청원하신 게 이번에 개정 청원된 게 이제 그 주거 환경과 관련된 법안이 이번에 국회에 상정될 그럴 예정이어가지고요. 네, 큰일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나 몰랐네. 알아봐야겠네, 이거.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이렇게 해서 대전에 있는 5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죠. 구청장 편을 마쳤습니다. 네. 어떻게 마친 소감이 어떠십니까? 속이 네. 후련합니다. 어떠신지요? 네, 사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정말 관심이 정말 없었구나. 우리가 뭐 이렇게 구청장님들 이름이나 알았지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일들을 해오셨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반성들도 좀 했었고요. 시민들에게 좀 더 잘 알려야겠다. 그래서 뭐 요즘도 뭐 구청장님들 하시는 일들이 동정 기사들만 이렇게 나잖아요. 뭐 네. 행사에 참여하셨던 것들 뭐 이런 기사들만 나오는데 구청장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정 운영하시는지 이런 구정 철학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오늘 주인공이었던 박수범 대덕구청장하고 박용갑 중구청장의 향후 행보를 한번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박수범 청장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범 청장님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재선에 도전하시는 걸로 대덕구청장 네. 다시 출마할 예정인 것 같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유 본인이 밝히셔서 3선 하시는 걸로. 그리고 안 하신다는 아니요, 저 인터뷰에서 오늘 봤는데. 그래야 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더 많은 네. 것 같고 박용갑 중구청장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선 하시는 걸로. 조금 전에 박수범 청장을 여쭤봤었어요. 박수범 청장 그건 잘 모르겠고 박용갑은 박용갑 청장은 3선 하실 거예요. 오케이, 3선 도전할 거고 박수범 청장도 구청장 재선에 도전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예측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방송 때에는 한현안 국장님이 아마 보직이 변경돼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 당대표가 바뀌어가지고. 승진? 그거는 좀 어렵겠다. 직접 들어보면 알 것 같고요. 다른 라인이잖아. 네, 완전체가 딱 됐을 때 더 재밌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대전광역시 의회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한 분씩 한 명을 맡아가지고 한 방송에 총 3명의 인물에 대해 다뤄볼 예정인데요. 재미있게 만들어 볼 테니까 꼭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청취율이 안 나와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